옥정문 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개회 말씀으로 발언하신 의장님의 말씀을 영상을 신청하시겠습니다.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것은 이것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육자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에 2.13 합의와 1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전체 소통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협의회 정기회의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정은 협의회의 제적위원 38명 중 11명이 불참, 총 2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협의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간사 보고대로 적법하게 성원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 협의회 2023년 4분기 정기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성용 협의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현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또 우리가 같이 한마음이 돼서 통일의 역량을 결집하고 키우고 생산해내는 이 좋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보도 이제 글로벌의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단순히 북한과 남한만을 통한 통일이 아니고 주변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살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평통에 우리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또 기조가 좀 달라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문회의의 역할에 또 충실히 해서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통일 방향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또 회의를 통해서 또 각각의 자문위원님들 의견을 또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의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4분기 정책권의 기재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 정상 간의 만남이 한미 일대 북중러의 구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북한이 말하는 신냉전의 모습으로 과거 냉전 시대처럼 한반도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부적으로는 단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에 의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내부 통제 강화 동향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북한의 내부 통제력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휴대전화가 개인 간 정보 전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올해부터 코로나19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됐던 교류가 재개되는 등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휴대전화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위기가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핵무력 건설 정책을 국가기본법으로 영구화하고 핵무력 고도화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신냉전 구도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위기 구조와 함께 통일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제 질서 등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선명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셨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은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세일즈 외교, 공급망 문제의 완화, 가치 기반 글로벌 경제 질서 주도, 과학적인 탄소 중립 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가 가동되면 공급망 안정,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안정,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최상급의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로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등에서 체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3국 국민의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와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남 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적 연대의 틀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UN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는 5년 만입니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공조 기반 아래에서 UN 산하 각종 기구 및 국제인권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과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한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산림 황폐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남북 산림 협력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렇듯 남북 주민 간 접촉면 확대를 위한 사회, 문화적, 인도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복합 위기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기회가 조성되고 이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및 군사 정찰 위성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4분기 의견 수렴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토론 진행은 김승용 협의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자료에 아마 이 평화 통일 정책 자문회의 제가 예전에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정책 건의 뭐 주제 이런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회의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던 것 여러 가지 통일하고 관련된 뭐 그게 뭐 국가적인 정책 과제 아니 정책하고도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이 수렴이 되면 또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이제 주시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정세가 지금 불확실하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 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을 국제 금융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은 그런 거에서 출발이 돼서 또 러시아와 중국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협력이 되고 또 우리는 또 한미일이 또 협력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또 글로벌 국제적으로 또 안보가 좀 위험해지고 하는 그런 신냉전 시대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우리는 9.19 합의를 이제 북한에서 계속 어기니까 우리도 이제 파기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정찰위성 띄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북한은 또 뭐 여러 가지 또 저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안보적인 여건에서 조금 위협이 증대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드론도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강화도에서 뭐 포격 훈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또 북한에서 방사포 막 팍팍 쏴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저 보니까 안보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고 토론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유성관 우리 분과위원장님은 해병대 근무 어디서 하셨어요? 네, 지금 포항이. 포항에 계셔서 강화도에 안 계시고? 지금 포항에 있어요. 예. 그래도 또 뭐라고 할까 이런 주제에서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거라든가 뭐 정부가 추진해야 될 게 뭘까 이런 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제정세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위기인데요. 우리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저는 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강할 때 네. 외부에서 오는 뭐 데미지나 이런 거 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되니까요. 뭐 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좀 더 튼튼하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가 좀 더 강한 군대 뭐 강한 국방력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또 다른 그거는 아주 우리가 또 우리 조규룡 우리 사무위원님 네.
예, 주기령 의원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저 영상을 보니까 지금 러시아나 또 중국, 북한 이렇게 삼국이 이렇게 우위를 돈독하게 하면서 그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우방국인 그 미국이나 일본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는 그 상당히 그 언제부턴가 그 얼어붙은 그런 과정들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이 우위를 다져나가는 데는 먼저 일본하고의 그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친밀하게 옛날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선행이 돼야 그 바탕 위에서 미국, 우리 또 일본 이렇게 그 힘을 그 기를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일본하고의 관계를 더 개선을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의원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령 자문위원님 말씀은 또 일본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바탕 위에서 한미일이 공조를 해서 또 친냉전 시대를 또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거는 저런 거 유성관 우리 위원장님 의견은이나 뭐 또 조기령 자문위원님 의견에 반박하실 분은 또 하시는 게 토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의견을 본인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합의해 나가는 게 토론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제 두 분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거에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대 강으로 갔을 때 과연 국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좋을 것이냐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결론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또 생각하시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대되는 의견, 예, 박정호 우리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반박이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일 때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본을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 어려서부터 드라마라든지 그 TV에서 나오는 거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갖고 많이 살잖아요.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인한테 이렇게 억압받는 거 이런 드라마만 봐도 저는 그런 것도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을 가면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대립된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립을 하지만 국민들은 또 이게 호감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옥천군하고 하는 그 고노에 마트에도 가면 거기 있는 그 공무원들이나 주민들도 만나면 우리 국민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한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발전할 것은 발전해야 되는데 적대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적대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3시부터 독립운동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일본과는 아주 극적으로 극단화돼 있죠. 이게 이렇게 또 그 독립운동 세미나에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보면은
이스라엘은 평생을 전 역사적으로 싸움을 안 하지 않은 데가 거기 같아요. 거기 매번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보면서 일본하고 관계는 어쨌든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또 토론 의견 있으시면 또 이낙순 의원님 수석 부회장. 예. 예, 일본과의 관계는 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하고의 관계는 옛날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침략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그리고 일제 강점기 크게 세 개의 우리나라에게 침략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건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우리나라에게 고통을 준 거는 뭐 10여 건이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하면 100여 건이 넘는데 엄청난 우리한테 고통을 준 거는 중국 민족이에요. 병자호란은 한족은 아니지만 병자호란 같은 경우도 60만의 우리 민족을 끌고 가서 여자들, 젊은이들 끌고 가서 그쪽에 노예로 남자들이 놀이개로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념이 달라져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튼튼한 국방 그리고 그 가치,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가치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각국에서 하시는 것이 전쟁 준비, 국력을 강화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저쪽에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정신력, 정신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공동 통일이라고 봐요. 우리 회원님들도 내가 먼저 버스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회원님들이 의견이 통일되고 똑같이 대통령이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우리 힘이 있는 거지. 양분돼 갖고 지금까지 갈등 사태가 계속된다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강력한 국방력, 강력한 정신력, 이 국민 통일이죠.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지금처럼 냉전 시대 때 대통령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요. 먼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하려고 쫓아왔던 거라든지 또 유경수 여사도 저격을 당했잖아요. 이세광한테. 그리고 또 전두환 대통령도 아웅산 테러 사건도 말했잖아요. 이게 좀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진다고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 중요시 여기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국민을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우방으로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옛날에는 어쨌든 우리의 관념, 우리가 대립하는 그 시각이 이념이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예전에 뭐 서로 공산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서로 뭐 침범을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였다면은 지금 같은 공산국이라도 자기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도 지금은 거기 이제 종교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예전에 단편적으로 흘렀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다각도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그거 하나에서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종교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원한 우방도 없지만 영원한 적국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강한 국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외교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외교를 좀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국가 영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조금 외교적인 걸 잘해서 이런 어려운 위기를 좀 헤쳐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우리 이제 요 첫 번째 주제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끊을 수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해야 된다.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국론이 통일이 돼야 된다. 결국은 통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우리 마음들이 다 통일을 향하는 지향점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막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교류 글로벌화돼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또 같이 뭐라고 할까 좀 같은 힘을 이렇게 한미일이 좀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은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토론을 종료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충분히 말씀들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하셨던 원정분 우리 자문위원님이 우선 보따리를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안녕하세요. 자문위원 원정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알 권리, 뭐 인권 개선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때 그 삐라 살포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 미사일보다도 삐라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제일 잘 살고 우리 인민은 제일 궁지 높은 인민이고 이것만 계속 위대한 장군님은 어떻고 이게 7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남조선 뭐 대한민국이죠. 남조선 우리 북한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남조선에는 아직도 저거 깨진 그 바지를 입고 다니고 깡통 차고 다니고 아직도 선전합니다. 아직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 언제도 이제 18년 됐으니까요. 이젠 좀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도 그 광주인민번기라고 이제 나왔는데 광주인민번기에 그 전까지도 계속 여기 찐바 하잖아요. 청바지 깨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에서 있다고 그 말하는 거 아직까지도 남조선 사람들은 이제 깨진 바지에 깡통 차고 아이들이 깡통 차고 배움의 길에서 다 멀리하고 이걸 계속 선전하다니까 몰라요 그걸 아예 그밖에 모르고 우리가 잘 사는구나 이거 옥수수밥 먹고도 잘 사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한국에 나와보니까 이거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상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삐라 좀 날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이렇게 해서 삐라도 날려서 실생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가 뭐인가 하면 이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일본 사회나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다음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대조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영 모릅니다. 텔레비전도 조선중앙통신 한 통로인데 그것도 1년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봐요. 곧 1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설날 1월 1일 날 뭐 장군님 뭐 신년사 하면 그거 신년사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버는 게 없어요. 버는 게. 뉴스라는 게 뭐 있어요. 뭐 이전처럼 남조선 아이들은 깡통 차고 비락질하고 산다는 거 그거밖에 뭐 말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는 큰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사랑관계. 그러니까 사랑 내 사랑에 빠져가지고 전쟁 일어난다.
폭탄만 한 발 빵 터지면 다 달아난대요. 생애대안에 특히 너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장군님 목적이 뭔가 이 새끼들 남자 새끼들 너네 전쟁하자 하면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 쌀려고 되세요? 돈이려고 되세요? 이름에 계속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 우리가 씨구나 이거 완전히 뭐 세계에서 왕이로구나.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텔레비로 봐요. 의자 저거 핸드폰 소리도 나왔는데 핸드폰도 지금 국서수 고위급들 쉽게 말하면 좀 뭐랄까 저 빨간 물이 콱 찬 그런 자녀들이나 가지고 있지. 일반 백성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그 무슨 돈으로 핸드폰을 삽니까? 그 핸드폰이면 다 하나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삐라 살포도 길고 그다음에 그 뭐 어쨌든 알 권리를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중국 뭐 러시아 뭐 북한이 뭐 삼각 뭐 군사 동맹이라 할까요? 뭐 소위서 찍고받고 한다는데 이거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제가 장교 23년 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는 장군님 그 장군님이라기가 아니네. 김정일이랑 그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절대로 뭐야 중국 러시아 믿지 말라. 그런 걸 다 나쁜 놈들이야. 오직 우리 그 자체로 힘을 길러야 된다. 평화는 그저 오직 그 말하자면 총대에 의해서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러시아에서 그 무력 중단시켰다는 거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감옥에 있던 놈들 죄수들 몽땅 다 총 하나씩 쥐줘서 내보냈고요. 그러니까 그놈들은 나와서 뭘 했습니까? 저 살렸다고 싸움 잘 안 하고 후방에서만 돌아가다가 북한 뭐야 여성들만 강탈하고 재물만 빼앗고 그다음에 좋기는 잘하기는 중국 지원군인데 해방군 그 뭐 못했던 아들까지도 다 죽으면서 뭐 전쟁했으니까요. 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 북한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러시아군 중국은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이들이 조용 지금 바쁘니까 지금 소위서 합해졌지 실제로 이제 싸움 일어난다 하면 다 제국민만 할 놈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대신 우리는 이제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원정군 우리 회장님 그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인권을 개선시키고 알 권리를 제고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좀 해달라 했더니 이제 실상을 말씀하시면서 삐라 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삐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삐라도 뿌리고 이제 확성기 방송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예. 그런 거 하자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알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시고요. 또 다른 우리 자문위원님들 중에서 또 이 인권을 개선하고 알 권리 이런 제고를 위해서 어떤 또 우리 정부에 건의하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유엔에서 아무리 인권 뭐 개선해라 또 탈북하신 분이 유엔에 가서 또 왜 얘기도 하고 백악관까지 가서 해도 북한의 인권이 개선이 안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다른 좋은 방법을 또 우리가 토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삐라 또 뭐 확성기 이런 거 하자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또 다른 또 의견 있으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죄송한데 북한 갔다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예전에는 좀 예?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예, 그래 우리 이용곤
저 부회장님 뭐 의견 있으면 반대되는 의견이나 아니면 뭐 더 좋은 다른 아니, 반대되는 의견은 아니고요. 네네. 그 북한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하는 데는 국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이건 지나간 것인데요. 네. 그 지금은 러시아하고 북한이 직접 네. 무기를 막 서로 주고받고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본다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으로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권 개선, 이거는 아마 그 인권이 개선되고 알 권리 하려면 김정은이가 좀 달라지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네, 맞아요. 국제적으로 국제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개선하는데 아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권 개선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 비라 산포가 이게 뭐냐면 남북관계 발전법이거든요. 24조 1항 3항에 1항 3조, 1항 3호에 나온 건데 대북전단 그 금지법 요거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삐라를 산포한다고 하면 지금 삐라 산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법 24조 1항 3호는 삭제돼야 되고요. 이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남북 간에 또 그 기류가 조금 더 험악해질 거 있어요. 사실은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이 자꾸 보급이 되고 북한에서도 그 이제 열어주고 해갖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그쪽 소식을 알고 우리 남한 소식을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막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 생각은 딱 6시에 끝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한 5분만 더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6시 5분에 다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회의가 너무 길으면은 자꾸 나갑니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에 성과도 없고 하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제도 개선 그것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하고요. 또 아주 다방면에 똘똘 뭉쳐서 그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야 됩니다. 경제적인 제재, 뭐 또 여러 가지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놈 러시아, 중국이 자꾸 그 북한 편을 들다 보니까 쉽게 먹히질 않고 저는 그 도문 또 압록강의 단동 다 고기 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거 뭐 중국이 맘만 먹으면 뭐 물자 쑥쑥 들어가게 돼 있고 뭐 2, 3년 전에 또 다리를 아주 좋은 다리를 다시 단둥에 그 중국에서 놔줘가지고 이제 뭐 큰 차고 뭐 얼마 들어가게끔 해놔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말씀 또 의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민주평통자문위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동적으로 극복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을 또 이번에는 우리 한수영 상임위원님이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주시죠. 그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세 번째, 우리가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이 해야 될 역할 뭘까요? 예.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어떤 그런 자유권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그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한미를 공조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구체적으로 뭐 캠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생산적인 것도 도출을 했습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경험해 본 사람도 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직접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21세기 이 평화를 지향하는 이 지구 위에서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가히 이 지구가 정말 평화를 지향하는가 할 정도로 또 미국이 과연 정말로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평화를 이 지구상에 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가 할 정도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참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강대강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아까 우리 회원 중에서 24조 삐라 살포 금지법을 폐지하자 또 9.19 그 남북 협력 그것도 지금 완전 폐지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는 것 과정도 뭐 과거 정부라고 해서 뭐 북한 정부가 이뻤고 북한의 인권이 개선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시간의 어떤 그런 짧은 생각으로 그런 폐지하고 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 가지게끔 해야 되지 너무나도 지금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런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역시 종교인이라 다르시네, 그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는 우리 한주영 상임위원이 강대강으로 가자 그런 소리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역시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정책을 하는 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 또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다. 능동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토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을까요? 짧게. 이정민 우리 청년 국가위원장. 네. 또 젊은 층이니까 또 생각하시는 게. 네, 국가위원장. 네. 제 생각엔 일단 저희가 청년들 또는 어린이들부터 북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이런 통일이 되고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그런 틀을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에 조금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말하자면 각자 맡은 곳에서 맡은 직분을 최대한 열심히 잘 하는 게 능동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기수 자문위원 마무리 발언 한마디 해주면서 우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수. 저도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능동적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1번이랑 2번은 썼는데 3번은 써가지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청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가장 맡은 임무를 잘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부터 요즘 뉴스나 뭐 그런 거에서도 많이 안 좋은 것도 많고 얘기도 많은데 뭐 위기 상황에는 생각을 최대한 뭐 합쳐야 하지 않을까. 제가 깊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에 정리하다 보면 뭐 결국은 뭐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맡은 데서 맡은 일 잘 해주는 것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 토론은 세 가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전보다 또 1, 2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하실 일을 좀 짧게 빨리 해주시면 5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간사님. 네. 다음은 2023년 3분기 정기회의 이후 협의의 업무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한 이탈 주민 명절 선물 나눔을 9월 19일 매구에서 북한 이탈 주민 및 민주평통 임원 4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7쪽에 보면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11월 28일 일산 킨텍스 1전시장에서 국내외 자문위원 및 초청인사 21,6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정군 협의회 자문위원 16명, 기타 3명에서 19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회의를 치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15회에 걸쳐 회의 및 워크숍에 자문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이 회의 및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옥정훈 협의회 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1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기관인 옥천군청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예산 신청액 3,145만 원의 예산 심의 중이고 운영비로 960만 원이 책정되었고 사업비로 2,18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 북한 이탈 주민 명절 선물 나눔 및 간담회,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 워크숍, 평화통일 기원 음악회,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 사무처 보조 사업으로 분기별 정기회의와 2024 청소년 통일 골든벨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3쪽에 다음 공지사항은 22쪽에 있습니다. 충북 평화통일 심포지엄 및 의장 표창 전수식이 있습니다. 12월 20일 10시 30분 청주 S컨벤션 충북 자문위원 및 일반인 의장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평화통일 관련 토론 및 의장 표창 전수가 있습니다. 주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 지역회의입니다. 회의 자료 23쪽에 참고 자료는 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 지역협의회 운영규정위원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분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회칙에 대하여 회장님이 설명이 있겠습니다.